안녕하세요, 한성우입니다. 지금 시간은 새벽 3시 44분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최근에 다들 재밌게 보셨겠지만 이름이 뭐였더라? 흑백요리사. 흑백요리사 저도 재밌게 봤습니다. 보고 있어요. 근데 그 흑백요리사에 보면은 전부 다 음식으로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분들은 뭐 몇몇의 분들을 제외하면 사실 오로지 음식으로만 뭐 파인다이닝이건 아니면 뭐 장사건 외길을 걸으셨단 말이죠. 다른 거 없이 이것저것 하지 않고 이거 하나만을 잘 해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존중하는 거고 그리고 그들을 인정하는 거죠. 만약에 이런저런 걸 잘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퇴색되는 게 있어요. 당장 백종원 대표님이 요리를 한다고 하면 요리 어느 정도 수준이 된다는 건 모두 다 알죠. 우리가 많이 봤으니까. 근데 그래도 절대 뭐 파인다이닝까지는 아니다. 그런 경험도 없지 않냐 하면서 이제 깎아내리기도 하는 거고요. 실제 실력을 보지도 않았으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를 한다는 거는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시야에서는 그 사람에 대한 프레임을 희미하게 만들어요. 이게 참 좀 좋으면서 나쁜 건데 여러분 제가 직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제가 직업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발자인가요? 아니면 사업가인가요? 아니면 유튜버인가요? 아니면 강사인가요? 아니 바꿔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직업이 뭐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이 선명하게 나타나고 그리고 단 하나로만 단정지어졌을 때 그 평가의 기준이 선명해지면 질수록 부끄러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너의 정체성이 뭐냐라고 했을 때 최정상급의 셰프들은 나는 셰프로 일을 해봤다. 10년, 20년 일을 해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똑같이 요리를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냥 망해가는 가게에서 이곳저곳 왔다 갔다 한 사람한테 똑같이 물어본다고 해봅시다. 나이 한 50쯤 되신 분한테 정체성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뭘로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요리를 한 거잖아요. 근데 요리라고 말하기는 아마 창피할 거예요. 왜냐? 남들이 인정할 만한 게 안 되니까. 그러면 이런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꾸 변명 섞인 그런 다른 것들을 막 만듭니다. 나의 정체성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그래서 취미에 깊게 빠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메인 정체성으로는 폼이 안 나니까 이제 서브로 가는 거죠. 서브. 근데 제가 이런 경우를 쭉 봤을 때 친구한테
딱 그렇게 사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어떤 일도 꾸준히 안 하고 그냥 한 1년 하다가 1, 2년 하다가 또 다른 데 가서 하고 1, 2년 하다가 또 다른 데 가서 하고 하다 보니까 연속성이 없어서 계속 제자리인 거예요. 계속. 여기서 말하는 제자리라는 건 몸값이 올라가지 않았다는 걸 뜻해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10년을 했는데도 아직도 신입인 거예요.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 거야? 너가 어떤 분야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야? 너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뭐 돈이건 뭐건 오케이 다 알겠는데 그럼 그 돈을 획득하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과정에서 너라는 사람은 어떤 멋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 물어봤는데 전혀 대답하지 못했어요. 평생을 고민해온 질문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하지 못해요. 내 정체성이 뭐냐는 거죠. 난 어떤 사람인지 30대 중반이 될 때까지도 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흐리멍텅한 사람이 돼요. 이 흐리멍텅하다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처음 만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처음 만나는 사람들끼리 이제 자기소개를 할 때 그게 티가 나요. 내가 하고 있는 업에 대한 자신감과 내가 그 일을 대하는 태도는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내 일을 소개할 때 다 드러납니다. 그게 일의 수준이나 아니면 높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그 일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는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직업이 아무것도 없고 이제 유튜브만 하는 사람이라고 해봅시다. 근데 구독자가 6,000명이에요. 그럼 6,000명이면은 이거에 대해서 저는 똑같이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하고 저랑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이 이제 물어보겠죠. 소개팅 자리라고 해봅시다. 상훈 씨는 뭐 하시는 분이세요? 저는 유튜브 하려고 해요.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구독자 많으세요? 그러면 아니요, 많지도 않아요. 6,000명 됩니다. 이렇게 그냥 뭘 하려는지도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도 없고 그리고 자기가 해온 업적 결과물도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똑같은 결과물인데 대하는 태도가 다를 수 있어요. 제가 다른 일들을 이런저런 걸 해봤는데 이번만큼은 정말 제대로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끄럽지만 이제 막 6,000명 정도 모았고요. 하지만 더 크게 6만 명, 60만 명 큰 유튜버로 성장할 겁니다. 이게 현재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정체성의 문제거든요. 이게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그렇지만은 저는 그 흑백 요리사 보면서 흑과 백으로 나눴지만 사실 일반인 기준에서는 둘 다 백 요리사예요. 둘 다 대단한 요리사입니다. 흑에 있는 분들도 저희 중에 아무도 우습게 여길 수 없는 그런 대단한 분들이고 다 성공한 분들인데 근데 그 안에서도 자신감 없을 수 있겠죠. 마인드가 그렇다면 나는 미슐랭도 못 받았고 하니까 난 아직도 보잘것 없어. 근데 그 시리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화를 보면서 공부했다는 거를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오히려 부끄러울 수도 있거든요. 많은 애니메이션 애호가분들이 자신의 취미를 감추잖아요. 근데 그 만찢남 그분 같은 경우에는 자랑스럽게 자신이
정체성을 선명하게 드러내요. 그냥 그 얘기를 안 해도 돼요. 그냥 처음에 만화 보고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제 사업하는 사람입니다. 방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달려있죠. 내가 지금 사업하면서 뭐 연매출 얼마짜리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본인의 정체성과 서사를 만화라는 거에서부터 끌고 왔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하지도 않죠. 저는 흑수저, 진짜 흑수저, 그 흑백요리사의 흑수저 말고 리얼로 흑수저가 가져야 되는 마인드가 딱 그거로 생각해요. 내가 갖고 있는 그 정체성의 서사가 어디서부터 출발하고 있냐. 내가 과거의 모습들을 다 쪽팔린 그냥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그건 하찮게 보여요. 남들 볼 때도. 그냥 아유 저 친구 없는 데서 자라서 고생 많았네. 딱 그 정도로만 보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 뿌리 깊게 자리 잡힌 신념이 있으면은 내가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면서 겪었던 그런 일들과 그리고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 그거에 대한 비전이 있으면은 똑같은 사람이어도 다르게 보이거든요. 다르게 보여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린 다르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옛날에는 그냥 제 지인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영상을 찍었지만 지금은 그냥 저보다 어린 동생들이 본다라고 생각하면서 찍고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폼나는 사람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스스로 멋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내가 음악을 하면 음악하는 거를 멋있게 느껴야 되고 그 멋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저 딴따라 새끼들이라고 비난할지라도 나는 그 멋을 알아야 되는 거죠. 나는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게 없으면은 이도저도 아닌 멋 없는 사람으로 전 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캐릭터는 멋이 안 나요. 사람 안에서 느껴지는 선이 없어요. 굵은 선이 없어요. 그냥 흐리멍텅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냥 흔해 빠진 사람한테는 딱히 매력을 안 느낍니다. 못 느껴요. 여러분들이 느끼시나요? 그냥 원 오브 댐인 거예요. 수천 수백 명, 여러분들 학창 시절부터 해서 아마 좋게 수천 명 정도 만나보셨을 텐데 수천 명 가까운 사람들 중에 똑같은 사람 한 명 늘어난다고 해서 관심이 가나요? 관심 안 가요. 매력 안 느껴져요. 뭔가 특출나게 다른 게 없으면 그 사람한테 관심이 들어가지도 않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을 멋지다고도 인정 안 합니다. 선명해야 돼요. 선명하려면 첫 번째로 내가 되고 싶은 캐릭터가 뭔지를 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멋이 누군가한테 멋있어 보일 거고 누군가한테 멋이 없어 보일 거예요. 되게 재밌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병신 같지만 멋있다 이런 표현? 정말 자 진짜 저 새끼 병신 같네 완전. 그렇게 하지만 멋있어 보일 수 있어요. 왜? 누군가한테는 그게 멋있어 보이거든요. 전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 찾은 멋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되게 그 점이 당당해서 이렇게 뻔뻔하게도 영상을 찍고 있는 거예요.
저만의 멋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스타일로 이렇게 레코드하는 것들이 제가 생각하는, 제가 가진 멋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걸 또 좋게 봐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거를 뭐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게 멋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많아진다면 저도 팔로워가 많아지겠죠. 어쨌든 인생에서 딱히 크게 고민할 게 없는 게, 여러분이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지 그 정체성을 정할 때 중요한 게 멋이에요. 멋. 저 사람 진짜 멋있다, 닮고 싶다. 저는 딱히 열심히 운동을 안 합니다. 왜냐, 몸이 좋다고 해서 느껴지는 멋이 저한테 크게 안 느껴져요. 그분들의 노력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거 자체는 별로 멋이 안 느껴져요. 오히려 저는 운동선수들이 하는 그런 강도 높은 훈련이나 이런 게 더 멋있거든요. 그런 경기들이 똑같이 몸이 좋지만 몸만 만드는 것과 운동선수들의 경기에서 느끼는 거랑 저는 이제 분리가 된 사람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 누가 저한테 몸에 대해서 뭐라고 해도 별로 아무렇지 않아요. 제 기준에는 별로 중요한 요소가 아니니까요. 아마도 여러분들 각자가 기준이 다를 거예요. 정체성의 기준이 다른 거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스마트해 보이고 진중하고 그런 스타일을 멋있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되게 구수한 느낌, 사투리도 쓰고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고 그런 화법에 더 매력을 느끼는 분들도 있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거기서 원하는 형태의 것들, 내가 담고 싶은 것들만 딱딱딱 취합해서 나라는 캐릭터가 완성된다는 거죠. 그렇게 캐릭터가 완성되어야만 어디서든 빛이 납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직업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직업에서 스스로가 멋을 못 느끼면은 보통 그 직업 잘 해서 성공 못 합니다. 자기 직업 창피해하는 사람 중에서 성공한 사람 있겠습니까? 다 그 직업 좀만 하다가 도망가려고 하지. 그래서 지금 만약에 하고 계신 일이 별로 폼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은 다른 일 찾아보세요. 아유,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지, 뭐 오케이인데, 내가 그 일을 하면서 내 스스로가 떳떳하고 폼나고 남한테 자랑하고 싶고 하는 그런 직업이 있을 겁니다. 나 이런 일 하는 사람이야. 그거 자체에서 얻는 그런 희열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얻는 행복은 그 전에 일을 하면서 겪었던 스트레스랑은 좀 결이 다를 겁니다. 제가 그거를 오래 느꼈어요. 오랫동안. 제가 옛날에 아르바이트 하면서 창업 준비할 때는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를 풀타임으로 한다라고 말하기는 좀 부끄러웠어요. 창업을 준비한다라고만 얘기하지. 그게 창피했고 그 시간이 괴로웠어요. 내 꿈을 위해서 다른 시간은 그냥 비교적 진짜 돈만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이었으니까. 근데 제가 그때 겪으면서 느꼈던 거는, 내가 지금 이 시간을 쏟으면서 실제로 이런 마인드였어요. 아침마다 이제 PC방에서 아르바이트 할 때는 PC방 그 대걸레질을 했거든요. 아침 9시에 대걸레질 하면서, 모든 성공한 사람은 처음부터 성공한 사람 없었다. 근데 적어도 시작은 했다. 난 지금 딱 그 시작 단계다라고 생각하면서 했어요. 그리고
이제서야 그거를 되게 당당하게 얘기하고 살죠. 왜냐? 저한텐 그것이 하나의 정체성이 됐어요. 온갖 사건 사고들을 겪으면서 이런저런 형태로 세상에서 먹고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체성이 나온 거고, 그래서 이렇게 사실 아무런 돈도 안 되는데 그냥 이야기를 하거나 글을 쓰거나 하는 게, 저는 그게 제가 생각하는 제가 가진 멋인 것 같아요. 제 정체성인 것 같고, 그래서 그걸 이해 못하시는 분들은 다 돈으로만 생각하더라고요. 이걸 통해서 뭘 돈을 어떻게 벌려고 하는 건가, 이걸로 어떻게 돈을 법니까? 이걸 어떻게 돈을 벌어요? 그건 말이 안 되고, 어쨌든 내가 생각하는 나의 정체성이 폼나면은 그런 폼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직업을 대하는 태도가 여러분한테 다 드러나요. 그게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 개발자들이 싫어하는 말 중에 되게 개발자스럽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사실 그거는 칭찬이죠. 개발자한테 내가 진짜로 개발자스럽구나, 그리고 개발자다우려면 진짜 개발자에서 느껴지는 아우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그냥 코스튬이 좀 찐따 같고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이상의 어떤 아우라 같은 게 느껴질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 보신 분들이 한번 그런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난 도대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 걸까? 난 세상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 걸까? 무대가 있으면 여러분 배역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 가치를 제공해야만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무대라고 가정해볼게요. 여러분의 배역이 뭔가요? 여러분의 배역은 뭔가요? 여러분의 배역은 직장인입니까? 근데 그 직장인 중에서 주인공이에요? 아니면 엑스트라인가요? 아니면 주인공을 도와주는 조연인가요? 본인이 정하기 나름이거든요. 내가 어떤 캐릭터로 살지, 내가 아무리 흑수저로 그냥 실연의 주인공이어도 난 주인공이야 라고 마인드가 있으면, 주인공은 원래 실연에서 시작해요. 모든 스토리에서. 그래야 재밌죠.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뭔 주인공이야, 난 요정도 스탠스로 살고 싶어 라고 하면은 그러면 돼요. 이게 참 재밌는 거야. 내가 업적이 대단하지 않아도 내 삶에 만족하고 내 직장에 만족하고 내 포지션과 내 정체성에 만족하고 있으면 거기서 나타나는 아우라와 행복감과 그 사람이 주는 긍정적인 에너지는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그래서 막 죽기 살기로 공부하고 뭐 이래가지고 스펙업하고 좋은 직장 가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정한 것과 내가 진짜 원하는 거랑 괴리감이 크면 클수록 멋이 안 납니다. 멋이 안 나요.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서 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딱 맞는 핏의 옷과 핏의 정체성을 갖고서 살아가시면 아마 빛이 날 겁니다. 아주 빛이 나는 사람으로 사는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